강의 들어가기 전에 나중에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질문지를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 생활을 이제 공수부대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싸움 잘 안 하는데 휴가 나왔다가 한번 그 수경사하고 그때 제가 이 안쪽 귀를 약간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한쪽 귀만 약간 보청을 하면은 지금 문제가 없는데 오늘 그게 지금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양해를 구하고 본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뇌과학 시대입니다. 근데 뇌과학 시대를 체감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뇌 그러면 머리야, 골치야. 근데 뇌를 알면은 오히려 뇌를 더 편하게 스마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뇌를 보편적으로 강의하는 사람들이 뭐 5손가락 꼽을 정도도 안 되는 소수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이 뇌를 알기에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게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또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저거는 뇌를 알면 저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는데, 뇌를 알면은 학습이 즐거워지는데, 뇌를 알면은 미래가 보이는데, 뇌를 알면은 지금처럼 통일이 보이는데, 사람들이 추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뇌 과학이라는 거는 검증되고 재현할 수 있고 어딘지 확인 가능한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 과학이라는 걸 붙입니다. 따라서 뇌 과학이라는 것은 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뇌가 어떻게 구조를 이루고 있고 뇌를 어떻게 하면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잘 운영을 할 수 있을는지, 쉽게 말해서 뇌 운영 체계를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뇌과학 시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과 한민족이 이 시대적 어떤 사명을 지고 있는가, 그것을 제가 좀 저 나름대로, 저는 뭐 뇌 연구는 한 40년 했거든요. 했는데 너무 처음에는 어려워가지고 영어로 강의하는데 왜 일반 강의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실험과 많은 걸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금은 조금 자신감이 좀 붙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뇌를 연구하는 데는 첫 번째는 뇌에도 지도가 있거든요. 브로드만이라는 사람이 52개 영역을 나눠 가지고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52개 영역을 알면은 뇌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넘기는 거 이걸로. 예, 그걸로 밑에. 어느 걸로? 빨간 거? 아니, 요거. 안 돼. 저는 우리 딸아이가 뇌성마비였기 때문에 의사들이 뇌성마비는 해결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한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얻은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 여호수아 17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상샘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 말은 모세와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로부터 이제 출애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토지 분배를 하는데 이 요셉의 자손들이 인구도 좀 많고 약간 특권 의식도 있는데 제일 어려운 삼림이 우거진 곳,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그 당시에 이미 철병거를 가진 가장 강력한 주민들, 그리고 가장 개척하기 어려운, 살기 어려운 삼림 지역을 분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항의를 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무슨 소리냐? 그 산지도 너 것이 될 거야. 비록 삼림이라도 너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저는 뇌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뭐 늦게 카이스트에서도 공부했고 비학위 과정, 제가 학사 과정을 신학을 했고 그 다음에 상담학을 했고 교육학을 했기 때문에 이과 쪽에서는 저한테 박사 학위를 줄 수 있는 기회는 안 줍니다. 예. 그래서 서울대에서 또 공부를 했고 뭐 골고리를 하다 보니까 일반인과 소통하기는 제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예. 넘어갑니다. 빨간 걸. 밑에 내가 눌러갖고는 안 넘어가요. 이보자. 됐어요. 안 그러면 꼭, 이게- 꼭 누르니까 되네요. 이걸로 터치하는 수월한데. 아, 예, 요거를 꼭 예. 누르니까 됩니다. 꽉 눌러요? 예, 꽉 예. 누르니까. 그리고 요거는 요거. 예. 요분이 우리나라의 뇌과학에서는 1인자죠. 강봉문 교수, 제치도 교수 했고요. 지금 기초과학 연구단장 하고 있고, 이분이 논문을 쓰고 연구할 때는요, 10년 동안에 110억을 지원해 줍니다. 근데 저는 한 푼도 지원 못 받았어요. 근데 제가 질문하면은 아예 하지 말라고. 자기는 쥐 뇌만 연구했지 사람 뇌는 모른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참 저한테 잘해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요번은 MIT의 뇌과학 연구소장입니다. 요번은 뇌를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 세계적인 1인자인데 한국인 조장희 박사님 10년 동안 제 사부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분 거의 개인 지도를 10년 동안 받고 지금도 이제 그런 관계에 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최고의 학자들을 다 붙여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주 디테일한 거는 신경을 안 써요. 전문적인 것만 신경을 쓰지. 요거는 하버드 현직 교수 유성식 교수이시고, 요거는 뇌를 들여다보는 100억짜리인데 세븐 테슬라라는 거예요. 세븐 테슬라. 요거는 이제 연구하는데 필수적이거든요. 이거는 전자현미경인데 기초과학 연구원에 있는데 가격이 250억. 요거는 100억. 그러니까 일반 학자들이 엄두를 못 냅니다, 이게. 예. 밑에 살짝 꼭 눌렀어요. 밑에. 언제 넘어가요? 예. 예.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문명은 바뀐다. 어느 정도로 바뀌느냐? 옛날에는 부모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또 학교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구전 문학이라 그러죠. 근데 문자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의 지식이 이 문자 책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많이 확산됩니다. 그 다음에 활자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막 찍어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인터넷 시대에 들어오면서 정보화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그것이 모든 정보가 인쇄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인터넷은 세계의 모든 정보와 지식을 다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모든 원리와 모든 작동 방식은 뇌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뇌를 알면은 인터넷, 디지털, 뭐 정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AI 시대, 지금은 AI 시대죠. 그렇지만은 AI가 뇌과학의 일부만 뽑아낸 겁니다. 그러면 뇌를 알면은 전부 딱 보면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은 그 사람의 뇌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분의 습관은 저분의 이런 점, 그런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뇌는 입력, 인풋이라 그러죠. 감각기관을 통해 가지고 세상 모두를 다 받아들이고 그거를 문자로 만들거나 언어로 만들거나 그거를 수장화하거나 디지털화하거나 인터넷 해가지고 뇌 속에 넣는데 자, 그 마치 저장이 어느 정도냐 47억 권의 책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의 뇌를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이제
41권의 책은 어떤 정도냐? 인류가 그동안 찍어낸 모든 책이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갑니다. 예. 일단 하나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 뇌를 여러분 모두에게 다 준 거예요. 다만 핸드폰은 200만 원씩 주고 활용을 하는데 이렇게 귀한 뇌를 사용법을 모르는 거예요. 작동 원리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당히 자신감이 있어요. 작동 원리, 사용법 몇 시간이라도 제가 설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따라서 뇌를 몰랐던 시대, 경험과 학력 그리고 습관과 운명론에 얽매여 사는 시대, 뭐 옛날에 관상 보고 뭐 머리가 두상이 잘못 생겼고 자기 가문이 나쁘고 그러는데 아니다. 뇌를 정확한 자료를 정확하게 입력을 시키면은 뇌 기능 다 살아난다. 그런 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중건중 뛰어야 되니까 뇌는 한번 따라서 전략적이다. 전략적이다. 요것만 알아도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정말 홍익인간 두루두루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민족의 그 유산을 실현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경천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을 할 수가 있고 반대로 거기에 도전하는 공산주의자들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뇌의 전략적인 기능, 작동 원리만 알면 제가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 경험이 아니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뇌는 항상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현 시점에서 다가올 것을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소망, 희망이 없으면 뇌는 작동을 안 해요. 목표의식이 없으면 뇌는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목표 세우기. 우리는 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목표 세우는데 익숙할 때 뇌를 활용하는 첫 단계가 되고 두 번째는 정보를 현실적인 정보 입수, 과거의 정보를 입수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 세 번째가 그것을 기억. 위에서 서서 강의해 주시면 이게 보이게. 이쪽으세요? 아,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기억 저장하는 거예요. 기억 저장. 기억 저장하는 방법은 뒤에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을 뇌는 저장을 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주의력, 의미부여,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기억이 되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기억이 안 됩니다. 그렇게 뇌의 특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분석, 판단, 확인을 해봐요. 너희는 배우고 확인해보고 믿어지면은 행동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삼성의 그 바이오 사장이 어느 대학에도 강의 안 하는데 카이스트만 딱 합니다. 카이스트 강의 제가 같은 강의를 2번을 들었어요. 카이스트에서. 거기는 보면은 기본적으로 7번 확인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확인 검사. 그러니까 오차를 최대한을 줄이는 거예요. 메타인지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안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맞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가 뭘 모르지? 그래서 항상 확인 검증해 보는 거예요. 뇌는 그걸 참 좋아해요. 그리고 나서 선택 결정하고 실행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반드시 피드백해. 반드시 이게 결과를 다시 재입력이 돼야 된다. 그러면 뇌는 계속해서 발전한다. 그래서 전략이란 미래의 목표를 현재의 행동으로 연결하는 뇌의 고등 기능이다. 이제 넘어가네. AI의 장점은 빠른 정보 처리, 학습과 연구 지원, 예측과 판단 보조, 개인 맞춤형 서비스 창작 활동 지원, 시간과 비용 절감. 저는 AI 3개, 4개를 쓰고 있습니다. 최고 좋은 게 이제 챗GPT고 그 다음에 제미나는 조금 많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사전적인 검색은 구글 AI가 또 제법 잘해요. 그 다음에 또 뭐 몇 개 더 있잖아요. 저는 AI 교육을 우리 국가원로회에서 하는 거를 작년 8월부터 꾸준히 제가 들어왔고 활용을 하는데 AI는 가장 좋은 비서일 뿐이에요. 비서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그 AI 그거 안 좋다고 하지 말라고. 제가 지금 자료 검색하는 거를 우리 사무직원들한테 시키려면요, 한 달 걸리고 2달 걸려도 못하는 거네. AI는 3초면 해결이 돼요. 3초. 예. 미국 어느 대학에 뭐가 있고 어떤 자료를 AI는 거의 3초면 다 들어와요. 그래서 AI는 인간이 올바른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활용할 때 큰 도움이 되는 협력 도구다. 그래서 AI는 정보를 빠르게 분석하고 반복 업무를 대신하며 인간의 학습, 판단, 창작 능력을 확장해주는 지능적 도구이다. 도구. 네. 얘가 뭐 주체성이 있다거나 정체성이 있다 이런 게 없어요. 네. 시킨 대로 해요. 제가 이제 일상적인 뭐 오늘 뭐 상식적인 거 이게 여기 IM 빌딩이 있는데 이 구조가 어떻고 여기 가려면 어떻게 하고 뭐 일상적인 물으면은 사용자께서 질문하는 거 이렇게 대답하고, 뇌과학의 최고 수준의 질문을 하면은 김일권 박사님께서 이렇게 등급을 불러 나옵니다. 예. AI 한계점은 이제 장점은 뭐 정보의 세계와 인터넷 세계의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 의해 가지고 AI는 중상급 아주 밑에 거는 잘 안 뜹니다. 예. 그 SNS에 뜨는 것을 데이터베이스를 종합해서 나오기 때문에 세계화 인터넷에 떠 있는 정보는 AI가 거진다 이렇게 검색을 하지요. 그렇지만 문제점은 이제 자료의 정확성, 자료의 충분성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 높은 답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AI는 거짓말도 잘해요. 네. 대충 비슷하게 만드니까. 뇌과학은 제가 AI보다 훨씬 더 낫거든요. 그래 가면 대충 만들어요. 야, 틀렸어. 다시 해. 틀렸어. 한 5-6번 가면은 내가 포기할게. AI도 해결 안 돼요. 왜? 아직 저는 이미 글로벌 자료를 거의 다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한 그러한 아주 최상급 논문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잘 활용이 잘 안 됩니다. AI가 그걸 입력을 안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뇌 구조 그림 같은 거는 거의 다 틀려요. 그래서 가능성이 높은 답을 만들어낸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파악을 해서 내가 활용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뇌는 전략 시스템이다. 이거 만들어내는데요. 세월이 40년 걸려요. 40년. 요거 요렇게 강의하는 데는 아마 우리는 아무 데도 없을 거예요. 아마 하버드도 없을 거예요. 저는 2012년 그때서부터 그랬구나. 2011년부터 하버드 의과대학 뇌발달센터하고 이렇게 링크를 걸어가지고 그쪽에 프로그램을 계속 제가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한양대학교에 제가 의과대 자문위원을 갈 때에 2014년도인데 제가 자료를 쓰는 교수들이 놀래요. 그 다시 찾아보니까 그 자료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노스쿨에 가서 또 몰라요. 그 과대학에 가서 강의하면 전부 의사들이 강의를 듣거든요. 왜 모르더라고. 왜? 그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 뇌과학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뇌과학을, 첨단 뇌과학을 쉽게 오늘 학습하는 것은 뇌의 작동 원리. 첫 번째, 목표를 정하고.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오늘 뭐 할 것인가? 상황을 분석하고 오늘 상황을 분석해야 돼. 최근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뇌졸중 뭐 이래가 그 응급실에 들어가면 한 4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내 건강도 내가 체크를 해야 돼. 오늘 내 주변의 환경도 내가 체크를 해야 돼. 상황을 분석하고 가장 유리한 행동을 선택하고 실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고 전략을 수정하는 전략 시스템. 이해가 되십니까? 요거를 잘하면은
기본적으로 15년, 20년 젊게 살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근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 잘 안 하죠. 아이고, 뭐 이제 나이 먹은 대로 그냥 해야지. 하나님 주신 뇌를 잘 관리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그런 혜택을 개인이 스스로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설정, 정보 수집, 상황 판단, 경험 활용, 위험, 가치 평가, 방법 선택, 결정, 실행, 결과 확인, 수정. 뭐 별로 안 어렵죠. 요거 한 보통 보면은 6가지, 7가지 과정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SMLCDA. 그래서 뇌는 첫째 센소리, 눈, 코, 입, 귀 모든 정보를 센소리 입력을 한다. M, 메모리. 그것을 단순 메모리에서 장기 메모리로 가야 되는데 단순 메모리, M. 그 다음에 다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데는 랭귀지, 언어가 들어가야 돼요. 언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기억 저장이 장기 기억이 안 돼요. 그런데 교수들이 자기는 쥐뇌만 가지고 연구를 했다. 그러면 보통 동물은 단순 기억까지는 해요. 위험하다, 맛있다, 이런 거. 그리고 센소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언어가 없기 때문에 언어부터 인간의 문화, 인간의 능력이 여기서부터 그냥 천차만별이 되는 거예요. 랭귀지. 그 다음 랭귀지가 있으면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가 이해를 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행동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C는 cognition, 인지. 그 다음에 SMLC, D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 이걸 모르니까 뭐 부모 원망하고 누구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야, 너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만들어놨는 거예요. decision.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ready, action. 그리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사람 행동이 천차만별이죠. 이게 뇌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결과 확인은 메타인지. 내가 계획했는데 이게 진짜 맞는 거냐? 확인을 해야 돼. 이게 메타인지.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 맞느냐? 그 뇌에 그런 구조가 있단 말이야. 그걸 안 하고 하라면 하는 게지 말이 맞느냐 이런 거는 뇌의 기능을 무시하는 거예요. 좀 생각해봐라. 넘어갑니다. 꼭 눌렀어요. 아래 해설표를 꼭. 왜 안 넘어가? 화살표. 완전 넘어갔다. 예. 그래서 인간의 가장 놀라운 자산은 뇌다. 우리나라는 뭐 기름도 안 나고 뭐도 안 나고 뭐도 안 나고 하는데 가장 귀한 자산은 뇌입니다. 뇌를 활용하면은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되뇌 피질 요거는 이제 껍질을 가죽 빗자 이래 가지고 되뇌 피질이 있는데 이것을 나눠 가지고 앞부분 요 앞부분을 전두엽부라고 뒤에 있으면 후두엽부라고 위에 있으면 두정엽부라고 옆에 즉두엽부라고 그 속에 안 보이는 게 섬엽이라는 게 있고 요 조그마한 이건 소뇌입니다. 근데 이건데 이거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그거를 중심으로 해 나가는 건 해마고 그 다음에 편도체고 해마는 지금 새로운 게 들어오면은 그걸 기억하는 거를 이제 해마에서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 새로운 것을 학습할 때는 기저귀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전략적인 뇌는 이렇게 이 과정을 다 이제 연결하죠. 그래서 인류 문화를 보면은 인쇄술을 통해서 막 찍어내니까 정보와 지식이 보편화가 되죠. 근데 컴퓨터 같은 경우 아날로그 같은 데는 전부 순서대로 하나 둘 연결선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AI 컴퓨터는 수량적, 정량적 전부 숫자로 표기하기 때문에 복사라든지 무한대 이게 지식이 공유가 가능한 거예요.
AI와 인간의 뇌를 비교해 보면 이거 왜 이래? 그래서 이제 그 뇌의 작동 원리 한번 따라서 뇌의 작동 원리. 작동 원리. 요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요거만 외우고 가도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AI가 잘하는 거는 그냥 검색하고 계산하고 분류하고 요약 생성하는 거는 AI가 착착착 이거는 뭐 그냥 뭐 최고예요. 예. 그렇지만 인간의 뇌가 잘하는 거는 전략적 목표 세우기, 가치를 부여하는 것, 책임을 지는 것, 판단하는 것, 관계, 의미 이런 거는 AI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이런 거죠. 이게 아니거든. 예. 그래서 이거 AI 겁먹을 필요가 AI는 저는 하루 너무 많이 쓰니까 미안해가지고 이제 그 챗GPT는 고급 사용하고 조금 떨어지는 거는 재민이 사용을 하고 아주 간단하게 사전적인 거는 구글 AI 쓰고 그럼 구글 AI는 사전을 쫙 뽑아보니까 간단 명료해요. 예. 그리고 이게 추론적이고 좀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챗GPT로 들어가면은 설명을 쫙 해주고 이건 이거 있는데 어떠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죠. 이거. 아니 다시. 예. 여기가 이제 참고적으로 요 빨간 거는 그 타켓 뉴런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목적을 두면 그것이 기억이 연결 또 그것을 반복하면은 이렇게 되어. 그 다음에 그거를 전에 했던 거를 다시 찾아내가지고 회상해가지고 다시 검색해서 활용을 하면은 이렇게 점점 발달하는 거예요. 그냥 남 시킨 대로 그냥 남 뒷짐지고 따라 나가고 하면은 뇌는 평행선 그러니까 비타겟 목적의식 없이 사는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권세를 주어서 세상 위에 세워서 세상을 비추게 하고 세상의 안내자가 되고 기수가 되게 하고 먼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신명기 28장 1절에 세계 민족 위에 으뜸 뛰어나려. 오늘 여러분 오신 분들은 그 사명을 다 지신 분들이에요. 지도자들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억이 이루어지는 거를 4단계. 처음에 이제 기억 전, 이게 평범하죠? 예. 목적이 조금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부호화, 이게 저는 부호화 이해하는데 10년 걸려요. 부호화 다른 게 없고, 이건 중요한 거야. 가치를 부여하는 거야. 이건 내가 꼭 알아야 돼. 요렇게 하는 과정을 부호화라고 이해를 하면은 거의 정확합니다. 예. 그 다음 기억 공고화, 이거는 이제 그 이제 반복을 해가서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단순히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갈 수 있도록 요 원리만 알면은 공부하는 거 별로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두 가지를 하나는 계속 반복하면은 외워지는 기능이 있고 이해를 하고 활용을 해서 경험을 하면 이어지는 게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장기화된 거는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 가지고 단백질이 나와 가지고 완전히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거는 평생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뇌의 기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기억 인출. 시험을 왜 치느냐? 선생님이 가르쳤는데 얘가 어느 정도로 이해를 하고 알고 있느냐? 그 기억을 인출시켜야 돼. 다시 검색을 해가지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요 인출 기능, 자기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 다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반복할수록 강해지고 꺼내 쓸수록 더 단단해진다. 그래서 여기 뭐 연세 80대도 있으시고 또 우리 30대도 있으시고 30대에서 80까지 있는데 요 원리를 알면은 저도 뭐 70대니까
제가 필요한 거 기획하는 거 전혀 부담이 안 돼요. 연도수든 뭐든지 왜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지. 그리고 또 좀 반복해보고 좀 쉬었다가 또 해보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걸 외워져 버려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책 보면서 임진왜란이 몇 년도에 나왔는지 한 3번 보니까 금방 외워지더라고요. 1592년에 1차 쳐들어왔고 그러다가 5년 후에 1597년에 또 쳐들어왔어요. 한 2번 보니까 금방 들어와요. 예, 그렇게 이제 자꾸 이제 중요성을 그러니까 선조가 왜 대왕이라고 했느냐? AI는 그것도 몰라요. 그런 적도 몰라요. AI는 연도 같은 거는 칼같이 팍팍 들어오는데 그래서 간단하죠. 혹시 오늘 강의할 때 써먹을지 모른다라고 생각 중요성이 먼저 딱 깔렸기 때문에 1592년, 1597년 금방 외워지는 거예요. 중요성 우선순위를 먼저 매기면은 금방 외워져 버리죠. 자, 지금서부터 이렇게 전략적으로 되면은 뇌에는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물질적으로 물리적인 회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리적인 요 회로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2013년, 16년 그 즈음에 이게 이제 뇌과학자들에게 되는데 지금까지 몇몇 과학자들 외에는 한국에는 이 회로 자체를 아예 이해를 못합니다. 자체를. 그 정도로 지금 첨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은 회로가 만들어져 가지고 반대로 어떤 생각은 과거에 상처받은 걸 자꾸 생각하면은 그게 대로가 만들어져가 기분 나쁘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신경정신과적인 요소 그런 데에도 이게 나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뇌는 한번 따라서 뇌는 연결이다. 연결이다. 그 나는 광화문이나 이런 데 가면 좀 아쉬운 거는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뇌과학은 그게 아니에요. 함께 자극을 받으면 함께 연결이 된다. 사람들이 여럿인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함께. 그렇잖아요. 뇌과학은 그 현대 뇌과학은 그 핵 이론이라 그러는데 fire together, wire together. 함께 자극을 받으면 함께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함께 뇌를 알게 되고 함께 다 함께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집단 지성이 돼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로켓 인공위성이 올라가는데 한두 사람이 그걸 만들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설계하는데 뭐 전선에서부터 별의별 것이 다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넘어가죠. 연결이 되는데 이게 뒤에서 앞으로 연결되고 이게 측면으로 연결되는 거, 위아래로 연결이 되는 거, 안팎으로 연결이 되는 거. 그 저는 이제 요만한 걸 정육면체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하죠. 자, 사람을 볼 때 제발 한 면만 보지 마라. 100% 나쁜 사람도 없고 100% 좋은 사람도 없다. 자기가 보는 관점에 좋으면 좋고 뒷면에는 또 안 좋은 것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입체적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앞면, 뒤면, 뇌는 뒤는 후두엽, 앞은 전두엽, 위는 부정엽, 밑에는 양쪽에 축두엽, 뇌는 아주 속에는 섬엽. 이렇게 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또 맞고 그 밑으로도 연결되고 위로도 연결되고 옆으로도 연결되고 위아래도 연결되고 예. 여기 보면은 이제 뇌가
좌방구, 우방구가 있습니다. 이거를 아직도 상당수 교수들이 이걸 수정을 못하고 있는데 좌뇌 우뇌 그러면 틀려요. 뇌는 하나예요. 단 기능이 참 이게 중요한데 좌방구, 우방구 한쪽이 고장 나면 다른 게 보충이 되고 한쪽에 문제가 그걸 이제 인지 예비력이라고 돼 있어요. 인지 예비라는 건 잊어버렸거나 손상됐거나 하면 다른 것이 그거를 대치해 줄 수 있는 능력도 뇌에만 있어요. 예, 이제 대한민국 왔네요. 오늘은 이제 대한민국의 형성 과정의 두 가지. 쉽게 말해서 아직도 6.25는 끝나지 않았다. 공산주의, 소련, 유럽이 다 과거의 왕정시대, 봉건시대에서 지쳐가지고 소련의 1718년인가요?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공산주의가 쭉 왔는데 우리나라는 일본의 항의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쪽 영향을 거의 대부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까지 신대륙에는 미국 자유민주주의는 아직 유럽도 좀 그렇고 아직 생소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선 항일운동을 해야 되니까 중국을 통해서 만주를 통해서 연해주를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레닌에 가가지고 레닌 학교에 나온 사람이 아시아 24명 레닌 학교 출신들 중에 18명이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똘똘한 사람들 제대로 좀 이렇게 뭐 이런 사람들 중에는 특히 학교에 박헌영이는 기자 출신이잖아요. 김달삼이는 역사교사 출신이잖아요. 다 이 지식인들이 그 영향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식인들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 그 다음에 이승만과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방공사상. 이승만은 한국에 살아서 10대에 벌써 사서상경을 다 깼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대학당 들어가지고 영어의 실력이 좋아서 아니면 영어 연설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고종 황제를 하면서 계획을 부르시다가 감옥에 투옥이 돼가지고 5년 7개월인가 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 그리고 고종 황제의 특사로 미국에 가서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미 일본하고 이렇게 협약 때문에 우리 못 도와주고 그래서 거기서 눌러 앉아가지고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원, 프린스턴 세계 최고의 실력을 동서양 지식을 망라하는 최고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소련과 유럽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사회주의는 코민테른 공산주의 사회화 운동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뻗어나갔고 계륙에는 거의 다 빨개진 거죠. 그래서 미국은 유럽 영향을 안 받겠다 그래가지고 고립주의. 너희 대라라 우리는 새로운 신대륙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그것이 미국의 고립주의. 그걸 이제 잘 국회한 사람들은 자꾸 그 미국을 공격한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행히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생산된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본산이 된 거죠, 미국이. 근데 이승만이 거기에 최고의 교육을 다 받은 거죠. 이승만 보면 교육받은 사람이 어딨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이승만이 뭘 했습니까? 토지개혁. 전 세계적으로 봉건주의에서 변화되면서 한국만큼 토지개혁 성공한 나라들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 시장경제. 시장경제가 자본주의의 기본적이죠. 이게 문맹택지. 글자를 알면은 능력이 막 확산되어 나가는데 문맹택지. 공업이 원자력 연구소. 지금 사람들은 뭐 원자력 그러면은 이제 다른 분으로 해야 하는데 사실은 이승만이 원자력 연구소를 세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앞에 설명을 쭉 했지만은 자유민주주의
그 공산주의 박헌영, 영운영 뭐 이렇게 쭉 근데 이 사람들이 지하운 이승만이 왔을 때만 해도 80%가 다 사회주의 영향권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승만이 와가지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 사람들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척박한 땅에 그것이 4년 만에 된다? 천만의 말씀. 8년 만에 된다? 천만의 말씀. 이 아시아 지역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건국 대통령이 다 10년, 20년 다 하잖아요. 10년, 20년. 근데 사람들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승만을 평가하는데 이승만이 약 12년 동안 대한민국의 터전을 닦은 것 이것이 아니면 오늘이 대한민국 없죠. 뭐 다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구, 폭동, 제주, 4.3 여순 반란 뭐 지하운동 쭉 내려가가지고 보면은 결국은 학생운동이 민족해방운동. 아시아 지역 모든 나라들이 다 공산주의 운동은 민족해방이라는 타이틀로 운동을 다 해요. 공산주의는 민족을 위하는 것처럼 하는데 민족해방은 다 공산주의. 그 다음에 민족민주주의. 예. 그래서 얘네들이 뭐 너가 NL이냐 PD냐 하는 거는 이게 다 민족민주주의 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이거든요. 여기에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 거의 다 이 영향권에 있었다. 그 이런 그 민주주의 이런 것도 보면은 뭐 이름 되면 다 알만한 다 이쪽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노무현을 넘어가지고 노무현도 초기에는 신민족주의 성향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드라마도 왕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발해까지도 달았는데 그때에 중국이 동북공정하면서 순식간에 공자학당 들어오고 중국 유학생 들어오고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중국 전략에 다 넘어간 거예요. 대한민국. 그래서 중국이 하는 게 이제 1대1로 전략이라든지 그 다음에 초한전, 하이브리드전, 인지전, 뇌과학전. 지금 여기 하이브리드전, 인지전, 뇌과학전 이거를 한국 장군들 이런 분들 다 몰라요. 이걸 이제 그 김용현 국방장관이 교도소에 들어가 가지고 편지를 찍어서 이하상 변호사를 줬는데 이하상 변호사한테 제가 받았어요. 보니까 하이브리드 전하고 인지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어요. 아무도 몰라요. 인지전, 하이브리드전은 쉽게 말해서 전선이 없어요. 전선. 모든 것이 다 무기가 되고 모든 곳에서 다 할 수 있다. 그 인터넷 시대에 이게 전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뇌과학전이다. 사람들의 뇌에 정보를 안 좋은 정보를 계속 쉽게 말해서 가짜 뉴스를 계속 집어넣으면 그 영향권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이 지금 그게 최고 모델 케이스예요. 다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래서 인터넷 시대에 정보화 시대가 좋지만은 그것을 뒤에하는. 그래서 중국의 훈련된 댓글 부대가 우마오당이 1,060만 명. 그리고 젊은 여자아이들 16세에서 24세까지 1,600만 명. 얘네들이 다 교육받아가 이거 댓글 읽어봐요. 그래 다시 말해서 가짜 뉴스 공장이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생산을 하고 이거는 1차적으로 한국의 모든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서로 연결되지 못하도록 이간시키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겁니다. 광화문에 100만 300만 모여도 연결하지 못하면 그냥 가두리 양식에다 팔딱팔딱 뛰다가 말도록 하는 웃고 있어요. 힘이라는 거는 뇌과학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 연결이 되었을 때 순식간에 결집이 돼가지고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자 그거는 과학적으로 맞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과학적 이론이 과연 투게더 집단지성으로 모아지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위기이지만 초한전, 하이브리드전, 인지전, 뇌과학전을 우리가
팀을 만들어 가지고 대응을 해야 돼요. 저쪽에서 지금 뉴스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가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걸 계속 해야 돼요. 마치 2차 대전 마지막에 그 프랑스의 레지스탕스들이 정보 지금 그 가짜 뉴스다. 지금 우리 연합군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듯이 이거를 TF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랑은 뭐냐?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 12년 동안에 해놓은 거 드러난 거 이제 조금씩 드러나는데 저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에 제가 자문위원으로 벌써 한 6년, 7년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봤던 자료를 내가 많이 보는 거예요. 조각당이 왜 조각당이 있고 그 자료 본인이 나라 이 폐허가 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자신에 대한 변명, 자신에 대한 뭐 이런 걸 변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못한 거예요. 자, 이승만 대통령이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나라의 특징은 세종대왕. 그래서 이제 조금 그거는 역사 의식을 갖자 그러면 과거의 역사의 중요한 점을 가지고 현실 문제와 접목을 시켜서 미래에 건설적으로 대비하는 이 전략이 역사 의식이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일이 안 돼. 앞에 사람 잘못했으면 다 뒤집어 그 사람 다 나쁜 놈이 내가 최고야. 그럼 뒤에 사람을 또 나는 나쁜 놈이 그냥 최고야. 이건 역사 의식의 맥이 우리는 일반 시민들도 대화법에 그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건 아니고 그렇지만 이거는 좀 더 이렇게 그렇지만 yes but 그래 그러나 이게 이렇게 나가야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역사 의식이 없으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예. 자,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세종대왕 동상만 세워놓으면 못하겠냐고. 세종대왕이 문자를 만드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람이에요. 문자를. 그것 때문에 그것이 성경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퍼져나온 거예요. 이 과학이 과학. 그러면 세종대왕 기념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 세종대왕이 뭘 했는지를 쫙 전시해놓고 후대에 그거를 배워야 되는 건데 동상만 만들어 놓으면 뭐 하느냐고. 그 이효영 뭐 장관 만나서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는 아쉬운 게 서가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앉아 있는 거 만들어서 후회스럽다. 그 정도로 여기 오늘 온다 그래 안 온다. 최은경 씨라고 광화문 도성이 있기 그래가지고 세종대왕이 태어났던 준수방이라는 데 있어요. 거기 제가 여러 번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세종대왕 기념관을 짓자. 그래야 세종대왕이 나하고 직접 관련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한글 때문에 이 한글이 성경하고 합쳐지니까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데 그리고 인류 역사상 문자가 있고 없고 차이가 이게 얼마나 인류 문화는 문자에 의해 가지고 정보가 공유가 되고 그래서 광화문에 세종대왕 기념관을 지어놓으면 전 세계인들이 거기 와서 와 위대한 왕이네, 위대한 민족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전 세계에서는 지금 한글이 지금 영어 다음으로 계속 지금 이게 파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승만 기념관 이것도요. 제가 2023년 8월 5일 날 오세훈 시장하고 오찬한 다음에 내가 기분 나쁘도록 얘기했어요.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게 먹히더라고. 누군가는 미친 듯이 바로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정부가 바뀌니까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번에 그 신철식 우리 그 회장이 다시 또 이걸 맡았어요. 김항식 총리는 그걸 맡아놓고는 일을 안 해. 우리나라의 엘리트주의자들이 이 나쁜 근성이 있는 거죠.
자기 벼슬만 달고 캐리어만 있으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경험을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연결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뇌는 한마디로 연결이다. 역사도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 뭐 할 건데? 연결돼야 이제 그래서 보세요. 1946년 1년 정도 됐는가 북한에서 전기 딱 끊어버렸어요. 남한에 전기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승만 갖고 이게 유럽의 2차 대전 끝나고 복구할 때에 발전함을 지원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 외우기 쉽더라고요. 저 워커힐 생각하고 워커해. 근데 이승만하고 관련이 있어. 워커리 시슬러. 이 사람이 발전함을 부산에 한 대 달아놓고 인천항 해그로 그래가고 간신히 연명을 해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이 사람이 왔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각하 전기 발전 그거요. 당연히 화력발전소 그거보다 300배 더 나은 전기를 쉽게 만들 수 있다고. 뭐냐고? 네. 그게 원자력이라는 건데 이걸 당장 해야지 이승만.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하 그러려면은 원자력 연구소를 만들고 그리고 먼저 이걸 배워와야 돼. 50명의 원자력 장학생을 보내가지고 기술을 배워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50명이 아니라 그때 보낸 게 273명이에요. 절반은 미국, 절반은 영국 보내가지고 그래서 홍릉의 과학기술 출발한 거예요. 그 이거 보면 연도가 다 있잖아요. 자, 1948년 5월 14일 단전. 48. 발전량 쭉 들어오고 그 시절 들어가. 발전량. 이렇게 오잖아. 그래서 1959년 이게 금방이 안 되잖아요. 59년 7월 14일 홍릉에 처음으로 삽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만큼 전기 무르쓰듯 하는 나라 어디 있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이게 누가? 이승만. 기초를 놓은 거죠. 이제 그 연희 전문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리고 6.25 전쟁에 공산군이 내려오니까 연합군을 데려와가지고 이겼잖아요. 다시 말해서 아시아 지역의 전 세계 대륙의 공산 사회주의 빨갛게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남쪽에서 장개석과 함께 아시아 방공연맹을 만들었고 지금 이제 방공 총연맹으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6.25에 공산군과 싸워서 이겼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미국에서 높이 평가해가지고 자 이승만 뉴욕에 영웅의 거리에 영웅으로 지금까지 뉴욕 역사상 한 나라의 대통령을 영웅으로 이래 대접했던 사실이 한 번도 없어요. 이승만밖에 없어요. 미국이 뭐 할 일 없는 나라입니까? 자그만 나라입니까? 여기에 나왔던 인파들이 15만 명이 환영을 이렇게 영웅을 대접했는데 한국에는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죠. 그 12년 동안이 없었으면 우리나라에 오늘은 똥도 못 끊는 겁니다. 제가 이걸 이제 청년들 2030한테 강의를 하니까 와 그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자기네들 학교에서 아무도 들은 적이 없대. 세종대왕 우리가 우리 역사 속에 가까이 있는 그 가치를 안다는 게 참 중요하다. 우리 뇌 속에 있는 이 가치도 잘 모르고 사니까 세종대왕도 맨날 뭐 한글 만든 것 정도만 기념관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가 이 기념을 만드는 우리의 숙제고 과정이다.
전 세계의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책이 성경이잖아요. 한글로 된 성경을 가장 많이 찍은 것이 또 성경 아니겠어요? 한국에서. 우리 민족의 과제, 한민족은 한반도와 세계 여러 지역에 살면서 한국인으로서 공통의 역사, 문화, 언어, 정체성을 공유하거나 공유한다고 생각하는 민족 공동체이다. 한민족. 우리 한민족에 대해서 이한열 장로님이 잘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만주, 연변, 한국말 쓰잖아요. 고구려 문화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중국 공산당은 소수만을 위한 거잖아요. 북경, 심천, 충칭, 상해 4개 도시만 2천만 명 스마트 도시로 만들었고 나머지는 못 살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것조차 이제 깨지고 있는데 나머지 몽골 주변 국가, 몽골 또 연해주, 만주 이쪽은 다 못 살아요. 그거를 우리가 좀 이렇게 도와줘서 그들도 함께 잘 사는 인류 공영을 목표로 하는 우리 한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지구촌의 주인의식과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것. 예. 그래서 동시 한민족은 한국인으로서 전 세계 재외동포가 여기 포함된단 말이에요. 재외동포. 700만 재외동포가 우리 한민족이 하나로 민족적 사명을 우리가 일깨운다면, 자, 우리 홍익정신 우리 이재영 목사님이 홍익정신자인데 홍익인간 정신, 경천의인, 그리고 인류 공영,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외국어에 침략한 기록이 거의 없대요. 반대로 적든 크든 외침을 당하거는 공식적으로 논문에 보면 931회로 되어 있어요. 수많은 시련을 당해도 하나도 대응해서 만들어낸 게 없어요. 단 이승만이 첨단 문명 교육을 받고 들어와가지고 그 12년 동안에 한 맺히고 한 맺힌 중국이 아리따운 한국 여성을 50만 명 데려가갖고 지금 마음대로 가지고 놀았잖아요. 그 개인의 부모님을 가지고 그냥 피눈물 나는 그런 것들도 거기에 대한 대응이 없어. 대응 전략이 없어. 뇌를 몰라서 그래. 뇌는 대응 전략을 만들기 시작하면 뇌가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고. 그래서 북미 뭐 미국, 캐나다 282만 명, 동부가 282만 명. 저는 무역을 보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인구 비율도 거의 비슷해요. 이건 쭉 넘어가고요. 나라별 순위로 보면은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호주, 카자흐스탄, 러시아, 필리핀 등으로 돼 있는데 그래도 한국의 희망은 선교사들이 잘하고 있어요. 제가 외국 가보니까 미국 가보니 보기 좋은 거는 큰 골목 옆에 가면은 태권도 도장이 있어요. 그거 가면 딱 가면 태권 하는데 내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 미국 태권도 매거진 정우진 회장님이 저를 초대해줘서 중요한 데만 가봤거든요. 그래서 태권도 하고 선교사, 요즘은 태권도 하는 선교사들도 많이 가더라고요. 패권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가들은 우리 한국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 이걸 그냥 우리가 어떤 뭐 제국주의자들처럼 우리의 이용물로 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홍익인간, 같이 나누면서 잘 사는 지구촌의 문화를 일깨우는데 우리 한국이 시대적으로 그 시점에 와 있다. 왜? 인터넷 문화 최고죠. 스마트폰 최고죠. 거기다가 문화, K-팝 세계죠. 뭐 전 세계에 이제는 뭐 우리가 하고 국경을 초월하는 게 문화가 초월하잖아요. 그래서
지구촌의 주인의식을 갖자. 지구촌 주인의식을 갖자. 우리가 아시아 지역의 타고의 시처럼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저 인간을 쇠뇌시키는 공산주의 물리치고 그리고 누구나가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재 우리가 일구는 문화만 해도 가르쳐 말할 것은 대환영입니다. 몽골은 언제든지 우리하고 병합하자 그러고 있죠. 아프리카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배우는 나라들 수없이 많죠. 이걸 우리가 목표로 삼고 우리의 2030 젊은 층에 이거를 잘 했을 때는 새로운 비전이 형성됩니다. 국가적인 민족적인 비전이 된다. 이것이 코리안 드림이 돼요. 코리안 드림이 되는 거예요. 코리안 드림은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는 유럽에서 나오는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코리안 드림이 우리는 시대적 사명으로 인식한다. 근데 보통 보면은 마음속에는 거의 피해의식. 나는 안 돼. 나는 학력이 없어. 나는 백그라운드가 없어. 뭐 해보니까 안 돼. 나는 생계 먹은 게 뭐 운명론, 팔자론 뭐 이런 거다. 근데 뇌과학을 하다 보면은 아무 상관없어요. 얼굴이 뭐 이렇게 장애를 입어가지고 팔다리가 없는 사람도 그 안에 하나님 정신이 들어가니까 벌떡벌떡 뛰어다니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연합 해결 방법은 연합, 연결, 네트워크, 집단지성, 메타인지, 집단지성. 그래서 이번에 참 감동을 받은 것이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한꺼번에 시청하는 월드컵 개막식에 한국의 이재라는 이 여자아이가 글도 잘 뽑아서요. 이제 또 넘어져도 다음 읽어보 시작. 또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나. 저는 이거 가슴이 뭐 가장 우리 민족에게 공감할 수도 있는데 전 세계 스포츠맨들은 이걸 다 공감한다고요. 스포츠맨이 금방 손흥민이 되는 게 아니잖아.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병원에 가고 수없는 시련과 속에서도 또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나. 또 걔도 보니까 12년 동안 SM 인턴 그 가수 생활하는데 인정을 못 받고 다시 포기하고 미국에 갔다가 싱어송라이터로 해가 지금은 세계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참 어렵죠. 중국이 지금 깔아놓은 걸 보면은 참 어려운데 그래도 또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나 코리안의 코리안 드림을 이루는 그런 목표를 설정한다면 이 뇌의 기능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는 계획이 나온다. 한민족의 시대적 사명은 또 넘어져도 난 이제 또다시 일어나. 저는 어렸을 때 징기스칸 참 좋아해서 왜 아시아를 제패했거든. 저도 정치가가 되면 징기스칸처럼 아시아를 한번 제패하고 싶은데 그것은 과거적인 사고방식이고 이거는 복음을 통해 가지고 문화를 통해 가지고 누구나가 환영할 수 있는 이 문화적인 함께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한민족의 정신, 한민족의 문화와 공유할 때 아시아에는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한민족의 역할,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연결하고 연합해야 한다. 동맹 강화와 확장을 이해해야 한다. 동족은 국가의 뿌리.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광개토 대왕, 고구려 땅, 연해주 이쪽이 다 우리 언어를 쓰는 우리 민족들인데 이거를 강대국들이 힘으로 점령해갖고 자기 것을 자꾸 조작, 거짓을 만든다. 여기 또 안 나오네. 예. 그래서 한민족의 사명은 이제 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최고의 선물인 이 뇌를 소중히 여기는 그 국가. 그 옛날에 그랬잖아요. 외놈 그 여덟 외놈 그랬는데 외놈들이 와서 사람들 모욕을 주기 위해서 야야라 이리 와 빡대기 탁
꿀밤 팍팍 주는 거는 뇌를 괴롭히는 거는 문화적으로 그건 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라서 좀 문화는 여기 빵 팍 하고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해줘.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인재를 길러내는 우리나라 사람들 한 번 찍히면 영혼이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넘어지고 너무 과학은요 많은 실험을 거칠수록 좋은 작품이 나오거든. AI를 활용할 줄 알아. 앉아가지고 치면은 하버드, 옥스퍼드 자료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기구를 그 AI 그거는 뭐 사탄 문화고 아니. 그래서 뇌를 공산주의를 이기는 것. 공산주의는 한으로부터 출발했거든요. 아주 간단한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공산주의의 행동 동기부여는 증오심입니다. 증오심. 저 가진 자놈들 항상 이원합니다. 네? 저 자본주의 자본가들 항상 저걸만 증오심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거를 방법이 없어요. 뒤집어 엎는 거예요. 혁명론이에요. 뒤집어 엎는데 방해되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죽이는데 얼마만큼 죽였느냐. 제가 2008년도 미국 공산주의 희생자 재단 모임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그거 하는데 그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죽인 사상 공산주의가 가장 많이 그 중에 중국이 사람들 제일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박정희 대통령 유신하고 이럴 때도 정보가 없었네요. 그 당시에 캄보디아, 라오스, 이쪽 베트남 이쪽에는 적어도 킬링필드 200만, 300만을 다 죽였어. 공산주의가 되면서 공산주의 반대 운동을 했던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참 그래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하나님이 주신 이 뇌의 작동 원리를 잘 활용하면 스마트하게 뇌를 관리하면 저는 올해 오이도 심고 참외도 심고 뭐 이러고 왔는데 저는 전에는 걸음을 줄 모르다 보니까 원예가 잘 안 됐는데 제가 이제 말을 4마리 키우잖아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조선 왕조가 시작될 때 중국이 우리나라를 아예 외교 국방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우리나라 말 5만 마리 다 수고해 갔어요. 물론 돈 조금 주고 가져갔고 그 당시에는 전부 모든 힘의 원천이 말이잖아요. 교통수단은 말이잖아요. 우리는 또 기만민족이란 말이에요. 기만은 말 타고 머리도 갈 수 있잖아요. 말 타고 유럽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데 그래서 제가 우연히 말을 구하고 말을 한 10몇 년 동안 이렇게 키우고 일하는데 이 기만민족의 기상 어떻게 이게 좀 다른 데 지나가 벌써 넘어가는데 어쨌든 그래서 걸음을 잘 저항을 읽어가지고 심으니까 우와 요즘 아침에 가지 따라가는데요. 가지를 한 10개 심었는데 이만한 가지가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그걸 순치기를 제때 하고 불필요한 거 잘라주고 그 다음 해충을 잡아주고 미끄럼 잘 해놓으니까 똑같은 가지인데 얼마나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올겨울 내내 먹을 수 있도록 가지에다도 막 냉동시켜 놓는 거예요. 그렇듯이 자 뇌를 제대로 작동시키고 관리할 줄을 알면은 거기에서 모든 지식과 모든 전략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930일에 침략당하는 우리 민족의 한도 과학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와가지고 했는데 땅을 주는데 척박한 땅을 주었단 말이에요. 불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산주의 있으면은 야 만들어 그 여호수아 가서 그냥 요즘 말로 하면 저격을 또 뭘 그게 아니고 내가 개척하라.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결국은 뇌를 통해 가지고 인류 문화는 이루어졌고 또 우리 민족의 시대적 사명도 다행히 저는 이제 강복우 교수라는 저장을 받은 거의 세계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뇌에 관한 거는 저도요 같이 그 사람들 강의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하버드, 옥스퍼드 어디 가도 일단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그동안은 뭐 연구하고 하느라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게 뇌 강의를 초등학생에도 가서 할 수 있고 중고등학생도 할 수도 있고 노년 시니어 때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면에서 할 수 있는데 뇌과학을 통해 가지고 한민족의 문화를 전 세계에 꽃피울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